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6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이 사람 누구인가 보겠습니다. 자, 승과에 합격했대. 그럼 고려인가 보지요? 조선 때는 승과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어요. 신앙 결사를 약속했대요. 신앙 결사, 결사운동이다. 결사운동 우리가 수험적으로 봤었던 게 두 개 있어요. 바로 뭐가 있냐면은 진울의 수선사 결사운동 그리고 요새의 백년사 결사운동 이렇게 두 개가 있단 말이죠. 예, 그 중에 무엇일까? 결사문을 완성했대요. 신앙 결사운동 전개한데 마지막에 보니까 도노점수 정해쌍수를 강조했다라고 돼 있어요. 자, 도노점수 깨닫고 또 깨닫고 계속 깨닫자. 정해쌍수, 예, 정과 해를 쌍으로 수행하자. 예, 선종과 교종의 이 통합을 강조했었던 선종 출신 승려 바로 진울입니다. 진울이 강조했었던 바로 이런 가르침 그리고 수선사 결사 운동을 전개하게 될 것이다. 자, 진울은 송광사를 중심으로 하여 선종과 교종의 통합을 꾀하고 통합종파 조계종을 창시했었던 대표적인 고려 후기 무신집권기 때 승려가 되겠습니다. 보조국사 진울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진울을 골라라 그 얘기입니다. 1번 천태사 교의를 저술하였다. 자, 천태사 교의는 이 사람을 직접 물어보는 문제는 사실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오답 유도로서 종종 나옵니다. 천태사 교의는 고려 초기 재관이라는 승려가 저술했었던 그 글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2번 조계산에서 수선사를 개창하였다. 이게 바로 조계종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진울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3번 속장경 제작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자, 진울 이전에 고려 중기 때 활약했던 의천 있죠. 이 의천은 교종 중심의 선종 통합운동을 전개하면서 해동 천태종을 창시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가르침으로써 교관 겸수가 있었어요. 의천은 기존 초조대장경에서 주석서들을 모아서 신편제종 교장총록을 편찬하게 되고 그런 대장경이 바로 속장경이다. 3번은 의천, 대각국사 의천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4번 참회수행과 연보를 통한 백년결사를 주장하였다. 백년결사 운동은 진울이 아니고 요새, 이 요새의 또 다른 결사 운동이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1번은 재관, 직접 물어보진 않다 그랬어요. 2번, 3번, 4번은 직접 물어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직접 물어본다라는 거는 이렇게 시험 문제에 출제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가지고. 2번은 진울이고 3번 의천이죠. 4번은 요새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밑줄 친 이왕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자, 이왕이다. 자, 지금 보니까 원의 제국대장공주와 결혼하여 고려는 원의 부마국이 되었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동안 묻지 않았었던 우리 소방직 한국사에서는 난이도 범위에서 약간은 제외되어 있었던 부분인데 이번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제국대장공주가 누군지 그 사람과 혼인한 고려의 왕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아들의 그 아들 왕은 누구인지 이런 사실들은 공무원 시험에서 나오는 패턴 중에 하나였는데 소방직 한국사에서는 처음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자, 제국대장공주는 원의 쿠빌라이 칸의 딸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과 혼인하면서 이제 부마, 즉 우리 고려가 사위국가로 자리를 잡게 되고 고려의 자주성 역시 이제 무너지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자, 이 왕은 충렬왕이에요. 원의 제국대장공주, 제국대장공주는 충렬왕을 알려주는 단서입니다. 그래서 따로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충렬왕이고 이렇게 혼인해서 자식을 낳게 되죠. 이 자식이 누구인지 충선왕입니다. 예, 요 사실들을 파악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충렬왕과 충선왕의 관계가 상당히 좋지 않아서 왕위를 뺏고 뺏기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었다라는 이런 사실들 다 시험의 문제 포인트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충렬왕 시기 때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주셔야 되겠습니다. 1번 만권당을 설치하였다. 만권당은 충선왕이 했었던 활동으로 알아두시는 포인트예요. 자, 만권당이 무엇인지도 알아두셔야 되죠. 왜냐? 이거는 고려가 성리학을 도입하고 정착시키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기관이거든. 충선왕이 퇴임 이후에 원의 수도에다가 만들었었던 학문 연구 교류 기관이에요. 예, 이 만권당에서 원의 학자들과 교류를 하게 될 것이다. 누구냐? 충선왕이 이런 활동을 전개하고 여기서 활약했던 성리학자가 바로 이재현이라는 학자이기도 합니다. 그것도 알아두시는 포인트예요. 2번 정동행성을 설치하였다. 자, 정동행성은 원나라가 고려를 굴복시키고 일본으로 원정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었던 기구죠. 이게 바로 이제 정동행성인데, 예, 태풍으로 인해서 실패하게 된단 말이지. 이 기구가 실패한 이후에도 내정 간섭 기구로서 쭉 자리를 잡게 된다. 바로 충렬왕 시기 때 있었던, 예, 원 간섭 초반부에 있었던 일로 파악하실 수 있겠습니다. 3번 정치도감을 설치하였다. 자, 정치도감은 원 간섭기 때 있었던 기구로서, 네, 충렬왕, 충선왕 그 이후에 공민왕 물어볼 때 오답으로 들어가는 복이에요. 예, 뭐가 있었냐? 충선왕 때에는 사림원이라는 개혁기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충목왕 때에는 정치도감이라는 기구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4번 입성책동 사건이 일어났다. 입성책동은 고려를 원의 직속령으로, 예, 나라를 갖다 바치자 뭐 이런 거예요. 예, 이런 주장이었었는데 이런 시도를 했었던 사건은 충선왕 이후에 몇 차례 있었습니다. 예, 충선왕 이후 충렬왕 다음에 충선왕인데, 예, 원간섭기 초반부를 넘어서 이제 야 그러면 우리 그냥 넘기자라는 이런 주장까지 이후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충렬왕 시기는 아니구나 이렇게만 판단하고 가셔도 됩니다. 예, 답을 2번으로 고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8번 문제예요. 다음 자료에 나타난 토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토지제도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예, 토지제도인데 출처보니까 고려사예요. 고려의 토지제도를 묻고 있구나. 자, 지금 보니까 18품, 10품으로 나눈다. 관리 등급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그리고 인품에 따라서 차이를 두고 또 나누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잠깐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고려시대 때 토지제도로서 지금 우리가 보는 게 전시과 제도예요. 고려의 전시과 제도인데, 자, 이 고려의 전시과 제도임을 파악할 수 있는 단서를 우리가 한번, 예, 살펴봤었던 겁니다. 자, 이 고려의 전시과, 전시과는 전지와 시지에 대한 과전 지급이에요. 그래서 토지에 대해서 지금 뭘 지급하는 거냐? 수조권을 지급했다라고 우리가 파악해 볼 수가 있어요. 자, 토지에 대한 수조권을 지급을 하고, 그리고 전지 시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전국 토지예요.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지금 수조지를 지급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자, 이 전시과의 시작은 바로 시정전시과예요. 자, 시정전시과. 이 시정전시과는 언제 시기냐? 고려 초 경종시기인데요. 이 시정전시과가 처음에 시작됐을 때 기준이다라고 하면은 전현직 관리들에게 관등과 인품에 따라서 지급을 하게 될 거예요. 예, 이렇게 차등 지급하게 됐었던 게
시정전시과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다. 요것을 개편했었던 게 개정전시과. 개정전시과는 인품의 요소를 배제하죠. 나머지는 다 같은데 인품의 요소를 배제했었다. 그래서 관리 등급에 따라서 수조지, 이 전지와 시지를 지급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경정전시과가 있어요. 자, 이 경정전시과는 전직 관리에 대한 수조지 지급을 중단했다. 나머지는 똑같다 이거지. 이런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마지막 경정전시과 문종 때인데 이때는 현직 관리들에게 관등을 대상으로 하여 지급을 하게 되죠. 이게 바로 전시과제도 고려 시기 때 해당하는 토지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내용을 다시 보자면 지금 보니까 관리 품계에 따라서 나누고 있어요. 관등. 그리고 인품에 따라서 차이를 두었다. 전시과에서 나타난 시정전시과 얘기입니다. 그리고 시대는 고려시대다라는 것을 보고서 파악할 수가 있겠죠. 자, 고려 토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그러면 일단 전시과를 떠올리시면 되겠네요. 자, 전시과 중에서 어떤 전시관이 이렇게까지는 이 문제에서 물어보진 않았으나 요 세 개 전시과의 차이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1번에 토지를 전지와 시지로 분급하였다. 요게 정답이 되겠죠. 전지, 시지, 전시과, 농토인 전지와 임야인 시지에 대한 수조지를 분급하게 된다 이것이요. 2번에 관료들의 수조지는 경기도가 아니고 전국 단위입니다. 경기도에 한정했었던 건 고려 말 때 과전법이 경기도에 한정적으로 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3번 관에서 수조지의 조세를 거두어 관리들에게 지급하였다. 이건 조선시대 때 나오는 제도입니다. 관에서 수조지의 조세를 거두고 관리들이 직접 수조권을 행사하는 것을 못하게 한다 말이에요. 3번의 내용은 조선 성종 때 행해졌었던 관수 관급제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4번 인품, 행동의서나 공로의 대서를 고려하여 토지를 차등있게 주었다. 인품의 요소 등등 그리고 공로, 공을 세운 신하들에게 주었구나. 요거는 전시과 이전 고려 초 태조 때 시행된 역분전이라는 또 다른 제도에 해당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1번 전시과의 의미를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9번 문제. 가왕이 실시한 정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이 왕은 누구냐? 붕당 사이의 대립이 심해지면서 조선 후기에 해당하는 내용이겠구나. 붕당이 조선 중기 때 만들어지고 후기 때 붕당의 대립이 점점점 심화된다. 가장 극단적인 붕당의 대립은 숙종 때 환국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왕권이 불안해지자 국왕 중심으로 균형을 유지하려 했대. 붕당의 대립을 시정하기 위한 이런 조치를 탕평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탕평책의 일환 정책을 얘기하고 있어요. 서원정리, 신문고 부활이다. 자, 요건 다 영조 때 해당하는 정책입니다. 영조 때에는 왕의 탕평책에 동의하는 인사들을 중심으로 하는 인사관리, 이런 거를 완론탕평이다라고 한단 말이죠. 영조 때 시행된 이러한 탕평정치, 일환으로서 서원정리 그리고 이조전랑의 권한 약화, 산림을 부정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될 겁니다. 자, 이왕은 그래서 영조에 해당한 내용, 영조의 정책을 골라보자. 1번 비변사 철폐. 비변사를 철폐했다라는 거는 영조 이후죠. 흥선대원군 시기 때 세도 정치의 문제점을 시정하고자 행해졌었던 조치입니다. 2번 속대전을 편찬하였다. 속대전, 영조 때 편찬된 법전이에요. 영조 때 속대전, 그리고 그 이후 정조 때 대전 통편, 그리고 흥선대원군 때는 대전 회통, 다 알아두셔야 되는 포인트들. 3번 장룡령 설치는 정조의 정책이에요. 정조가 왕권 강화를 위해서 만들었었던 군사조직이 장령용이 되겠죠. 4번 삼정이정청을 설치하였다. 자, 삼정이정청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조선 후기 세도정치 시기 때 임술농민봉기라고 있어요. 진주에서 시작됐었던 이 임술농민봉기, 철종 때 있었던 세도정치 때 있었던 이 밀란을 수습하기 위해서 안핵사 박규수가 만들었었던 개혁기구예요. 그래서 영조 정책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자, 2번으로 답을 고를 수가 있겠어요.
자, 10번 문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건축물 관련 있는 학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 자, 이렇게 나온 패턴이 드문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죽헌, 자운서원. 예. 이는 율곡 2가 자란 곳, 그 다음에 율곡 2를 기리는 서원. 예, 이렇게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거든요. 율곡 2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2를 물어보면 항상 같이 헷갈리게 구성하는 인물이 바로 이황이에요. 예. 그래서 한번 또 비교를 해보자 이거죠. 뭐냐? 이황과 이이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황과 이이를 비교할 건데 이황과 이이는 자, 조선 중기 때 대표적인 성리학자예요. 자, 이황은 주리 이를 강조하네요. 그리고 이이는 예, 이와 기를 모두 다 강조하네. 그래서 이것도 이로 한번 써보자. 성리학에서 연구하는 주제가 무엇이냐? 이황은 이와 기에 대해서 이가 귀한 것이고 기는 천한 것이다 라는 인식이 있어요. 이는 절대적 선, 기는 예, 선과 악이 섞여 있다. 자, 이 같은 경우에는 이는 통하는 측면이고 기는 특수하게 국한되었다. 그래서 이와 기의 차별성을 이황이 강조했다면 이 이는 이와 기의 대등성을 강조했네요. 예, 이러한 측면이 있었죠. 자, 이황의 사상은 관념적이네. 이황의 사상은 관념적이고 이상적인 특징이 강하네요. 예, 관념적인 이를 강조하니까 이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이고 경험적인 특성이 강하다. 왜? 현실 문제의 기를 상대적으로 부각시키니까 이렇게 봤었죠. 이들이 끼친 영향이다라고 하면은 이황은 일본 성리학에 영향을 끼쳤었네요. 반면에 이 같은 경우에는 현실 개혁 정책에 큰 영향을 끼쳤었다라는 것을 봤었을 겁니다. 자, 각각의 학파로서 이황은 영남학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의 학파는 기호학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들의 대표 저서로서 이황은 주자서 저료 그리고 성학 십도가 있어요. 이는 경몽요결 동호문답 그리고 성학 지묘가 있었네요. 예. 이러한 특징을 바탕으로 이황과 이를 비교 파악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황은 도산서원, 이는 자운서원, 예, 이러한 서원, 예, 비교도 할 수가 있겠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1번, 주자서 저료를 저술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주자서 저료 그리고 성학 십도는 이황의 저서입니다. 그래서 오답이고 2번, 양명학을 수용하여 강화학파를 형성하였다. 양명학은 조선 후기 정제두의 활동이에요. 정제두가 강화학파를 형성하면서 예, 이 양명학을 성리학의 대안으로 연구를 했었다 이거죠. 3번 주자의 학설을 비판해서 사문난적으로 몰렸다. 이거 역시 조선 후기 때의 주제예요. 조선 후기 때 성리학 절대화에 반발했었던 예, 주자 중심의 성리학에 반기를 들었었던 윤휴와 박세당의 모습이다. 그래서 예, 이렇게 주자의 학설을 비판하면서 독자 해석을 했었던 윤휴와 박세당은 송시열에 의해서 사문난적으로 몰리기도 했었단 말이지. 4번 이는 두루 통하고 이통이에요. 기는 국한된다. 특수하게 기국이에요. 이통기국 이이의 사상입니다. 예,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